우승팀 SK텔레콤입니다. 저번 그 1년 때만 하더라도 뭐 4강 무슨 뭐 4약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만 중하위권으로 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실기있전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T1 포스트 시즌 진출의 희망을 아직까지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어찌할 쪽에서 어찌할 쪽도 막혔어요. 여기 많아요. 이거 숫자 지금 많습니다. 드랍도 제대로 안 됐네요. 얼마나 네. 흥분했으면은. 아직 포스트 시즌 가자 이거죠. SK텔레콤 포스트 시즌 진출 확정. 다시 한번 우승을 위해서 결승에 SK텔레콤 T1이 없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New initiation. SK Planet StarCraft 2 Pro League 2012-2013. 아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팀을 다시 한번 에이스 결정전까지 이어준 조성호 선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조성호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나고 나서 참.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 이렇게 경기 딱 끝나고 나서의 그 환호하는 모습이 아 정말 이게 경기를 이기는 선수의 모습이구나. 특권이죠. 아, 예. 승자의 그러한 미소, 환호 뭐 이런 건데 조성호 선수 네. 이런 경기에서 이렇게 빠르게 관문을 짓고 여기서 올인을 가고 뭔가 상대방을 초반에 끝나려는 빌드를 6세트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네. 좀 긴장 좀 많이 되지 않나요? 그냥 이거는 포스트 시즌 대진 뜨기 전부터 언젠가 한번 쓰려고 아껴뒀던 빌드고요. 아 그냥 제 할 것만 하고 뭐 엇갈리면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 거고 이런 생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조성호 선수는 전혀 남의 과 상관없이 나는 오늘 그냥 와서 무조건 이거 할 거야.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그냥 확률이 높아 보여서요. 김태경 선수가 땡더블은 아니더라도 멀티를 할 것 같아가지고요. 야, 이거는 거의 신의 계시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어딘가 막 이렇게 누군가 성호야 이번 포스트 시즌에는 이런 작전을 써라 막 그런 게 왔습니까? 뭔가 느낌이 딱 오든가요? 아니요, 사실 연습 과정에서는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네. 결국 그냥 처음 마음 먹은 대로 이기든 지든 하려고 이제 굳히게 됐어요. 결국 그런데 승리까지 완성이 됐고 에이스 결정전 이어주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정말 기쁘고요. 뭔가 이번 시즌에 초중반에는 뭔가 좀 방송 경기 나가면 부담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스타리그도 하고 최근에는 좀 옛날에 좀 잘했을 때 그런 방송에서 페이스를 약간 찾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병행왕 시절. 예. 네, 병행왕 시절에 그럴 때 감으로 좀 다시 돌아왔나요? 이제 가슴왕 확실히. 신이랑 막 이런 거 휩쓸던 그 느낌. 네, 그냥 그때 확실히 초반보다는 부담이 안 돼요, 방송 경기에서. 그렇군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조성호 선수 이제 경기해야 되는 이신영 선수에게 응원의 말씀. 믿고 있고요. 워낙 잘하기 때문에 뭐 그냥 원래 실력 발휘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성호 선수의 발음대로 이신영 선수가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계속해서 같이 지켜봐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조성호 선수 입장에서는 포스트 시즌에 처음으로 경기를 펼치면서 나름 긴장도 돌격을 했을 텐데 내가 포스트 시즌 가면 이걸 꼭 써야지.
그게 제대로 먹혀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관문 빌드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빌드가 아닌데 이렇게 아주 강하게 꺼내들면서 식감은 빠른 빌드였었죠. 네. 아주 가난하게 빌드를 짜내서 초반 찌르기 끝내는 전략을 선택을 했고 그러한 부분을 좀 늦게 봤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죄송하고요. 김태균 선수의 빌드에 좀 주안점을 좀 두다가 좀 그런 좀 늦은 판단이 나오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조성호 선수가 이러한 극단적인 판단 원래 STX 소울팀 자체가 항상 저격을 당하는 느낌 혹은 위기의 상황에서 쉽게 무너지는 이런 느낌이 있었던 팀에서 이제는 팀의 전력 자체가 워낙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강팀 반열에 올라왔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 조성호 선수가 만들어준 이 판 이신영은 오늘 세계 최강자 이신영이 1패로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에이스 결정전에서 이신영 선수가 이기게 된다면 그래서 팀이 1차전에서 이기면 첫 세트에 도재욱 선수에게 덜미를 잡혔던 것 완전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자, 이신영 다시 한번 만나봅니다. 부글부글 할 겁니다. 다른 어떤 선수도 아니고 STX에서 이신영이 내가 첫 세트에 나갔는데 졌어. 당연히 승리로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죠. 예, 책임감만큼이나 이제 승률도 이제 팀을 위해서 이제 끌어올려주는 이런 선수입니다. 첫 번째 세트에서 패했고 나머지 팀원들의 이제 고군분투에 힘입어서 결국 에이스 결정전까지 자신을 위한 자리까지 팀원들이 만들어 줬거든요. 네. 거기에 보답하는 승리를 이재용 선수는 해줘야겠죠. 네, 그러기를 김민기 감독도 정말 오래 바라고 있을 겁니다. 정말 창단 후에 늘 언제나 STX를 진두지휘했던 김민기 감독 입장에서는 포스트 시즌에서 멋진 모습을 팬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게 너무나 소망이었을 텐데 그 꿈을 이신영 선수가 이룩해줄 수 있을지. 자, 이신영과 대결을 펼칠 SK텔레콤 T1의 에이스 카드 오늘 나와서 정명훈 선수는 예. 정말 참신한 전략을 가지고 김도우 선수를 꺾어내면서 역시 포스트 시즌에는 정명훈이다. 포스트 시즌이 너무나 편하다고 했던 정명훈이에요. 네, 참 멋진 전략을 들고 나와 그것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팀에게 승리를 안겨다 줬는데 이번 경기 이기게 되면 포스트 시즌 무려 20승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김태균 선수와 함께 전체 포스트 시즌 다승 1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기록도 만들면서 승률도 올리고 팀에게 승리까지 안겨다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명훈은 가장 잘 어울리는 카드라는 거죠. 임현 감독의 뭐랄까요 혈통을 이어받는다. 그거 누구? 정명훈이거든요. 오늘 이긴 전략도 임현 감독의 아이디어로 나왔고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게끔 만들어준 정명훈. 자, 과연 임현 감독의 첫 감독으로서의 포스트 시즌 그걸 정명훈 선수가 또 승리로 만들어줄 수 있을지. 자, 이제 에이스 결정전이 펼쳐지게 될 텐데요. 에이스 결정전이 펼쳐지는 맵 뉴커크 재개발지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뉴커크 재개발지구에서는 뭐 메카닉도 많이 나왔었고 메카닉을 활용을 해서 본진 주변에 있는 멀티 쪽을 수비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상대방의 멀티 쪽으로 진격을 하는 이런 경기 운영을 하는 가운데 공중거리로도 이제 의료선을 활용을 해서 화염기갑병 드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원활하게 이루어졌었던 맵인데 좀 경기 양상은 많이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좀 변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많이 궁금한데 태태전은 이 메카닉 빌드로 가게 돼도 아직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유는 군수공장이 여러 개가 있는 상태로 메카닉이 진행이 되게 되면 화염기갑병의 지옥불 업그레이드만 누르게 되면 기존의 메카닉 강함은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죠. 네네. 대프로토전에서 2개의 군수공장을 건설하고 기갑병의 지옥불 업그레이드한다. 이렇게는 빌드를 맞추는 게 거의 뭐 현재로서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태태전은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기갑병에 의한 초반 피해를 주기보다는 땅거미실에 혹은 벤시를 통한 견제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 특히 벤시를 좀 주로 이용하는 것이 유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최근에 또 그런 경기들이 직접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네. 그런데 맵에서의 기록이 이신영 선수가 1승인데 정명훈 선수가 5승 1패군요. 그렇습니다. 맵에서의 데이터도 너무나도 좋고요. 그리고 뭔가 경기 양상이 변했을 때 가장 먼저 참신한 전략 선보이면서 상대방을 KO 시킬 가능성이 높은 선수가 또 정명훈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전략을 짜왔을 때 그리고 그 전략을 수행하는 능력 자체가 뛰어나다라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었는데 바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정명훈 선수이기 때문에 이신영 선수를 상대로도 이제 초중반에 뭔가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이런 빌드를 준비해가지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런 상황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경기의 끝까지 가는 운영 끝에 생각을 해보면 운영 싸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신영 선수가 정명훈 선수보다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보고요. 네, SK텔레콤 T1 그리고 ST
STX 서울 현재 지금까지 정규 시즌에서는 4대2로 SK텔레콤 T1이 앞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스트 시즌은 또 느낌이 다르지요. 자, 얼굴 표정이 상당히 밝았던 이신영 선수 그리고 정명훈 선수는 경기 준비를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두 선수의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두냐에 따라서 1차전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둘지 결정 나겠지요. 7번째 세트 에이스 결정전 준비됐습니다.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SK 플레이즈 스타크래프트2 프로리그 1-1-3 시즌. 자, 포스트 시즌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1차전 네. STX 서울과 SK텔레콤 T1 2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 올라온 STX 서울 그리고 7시즌 연속 포스트 시즌에 올라온 SK텔레콤 T1 양 팀의 가장 핵심 에이스들 간의 대결이에요. 네, 또 이 한 끗 차이로 인해 결승에 가는 팀이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KT가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이 준플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 치고 올라가는 팀이 될 수 있는 팀이 되느냐. 특히 이러한 무대에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었던 STX가 이신영의 손으로 현 세계 최강자라고 초험받고 있는 이신영이 이런 것을 해낼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런 이신영을 정명훈이 꺾게 된다면 그것도 완전 대박이겠죠. 에이스 결정전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이신영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파란색 이노베이션 STX 서울의 이신영. 자, 그리고 반대 진영입니다. 네. 판타지 정명훈 선수의 노란색 프로토스 진영. 바뀌었죠? 예, 정명훈 네. 선수가 파란색이네요. 예, 조금 늦게 저희가 봤네요. 그리고 이신영 선수가 오른쪽에 노란색 테란으로 플레이합니다. 예, 이신영 선수는 경기 내에서 이제 로비창에서 뭔가 특별히 두 선수가 채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자꾸 혼자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씩씩 웃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날비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 아니고요. 네. 그리고 진짜 이 정명훈 선수는 SK텔레콤 T1의 보배죠. 예, 제가 만약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만약 감독이 된다면 어떤 선수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을까? 드림팀.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네네. 저에게 좀 만약 제가 그렇게 한다면 네. 그냥 재미로요. 네. 1순위는 정명훈 선수거든요. 야, 왜냐면 그럼요. 이 단순히 지금 전체적인 스펙, 실력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이신영 선수가 위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명훈 같은 선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단순한 기본기 이런 부분에서 이신영이 많이 앞서는데 정명훈은 기교, 어떠한 판단 이런 부분은 뒤떨어지지 않아요. 그럼요. 예,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함, 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후한 점수를 줘야 되는 선수가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명훈 선수니까요. 예, 게릴라전도 잘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나이핑도 굉장히 잘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경기 단 한 경기를 어떤 선수에게 맡겨야 된다라는 이런 그 상황이 만들어지면 정명훈 선수가 선택될 가능성이 제 생각에도 아주 높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정명훈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그닥 긴장하지 네. 않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경기할 수 있다는 이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장점이고 또 몰래 가서 군수 공장을 짓는다거나 여러 가지 워낙 SK는 변화무쌍한 플레이 하니까. 네, 맞아요. 네, 지금 여기도 최단 거리, 벤시 이런 것들 해주면 괜찮거든요. 가능성 있죠. 왜냐면 어차피 시작을 상대방이 좀 무난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이신영은 받아주고 상대의 힘을 역으로 이용하는 이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역대 최강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강합니다. 그런 자신감 때문에 그것이 곧 자신감을 자만감으로 바꿔줄 수 있는 선수단을 지금 정명훈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뭔가 작전을 꺼내든 것은 정명훈 선수 쪽이고요. 네. 자, 그러나 이신영 선수 입장에서도 분명히 정명훈 선수가 뭔가를 할 거야. SK텔레콤 T1은 뭔가 작전을 걸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노련하게
받아쳐줄 수 있는 게 또 이신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그런 빌드 많이 활용을 하죠. 좀 안정적으로 출발을 해서 상대방의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고 중반까지 안정적으로 넘어갔을 때는 내가 100% 이겨라는 식의 빌드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이진영 선수이긴 합니다. 자, 근데 우주방아까지. 지금은 두 선수 모두 다 똑같이 네. 벤시를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기술실까지 달고요. 그렇죠. 여기 땅거미질의 드랍. 아, 예. 네, 땅거미질. 정명훈은 어쨌든 이 드랍과 드랍이 갈 때 혹은 드랍 혹은 이 벤시가 서로 기지를 맞바꿀 때는 상대보다 먼저 가는 쪽이 무조건 좋죠. 그럼요. 그래서 상대방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든 다음에 서로 이제 극단적인 피해를 줘야 하는데 본진 지역에 병력 한 기 외에 하나 외에 병력을 생산할 수 있는 건물이 없는 정명훈 선수는 벤시 한 경우는 초토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장점은 이 벤시를 보고 나서 빠르게 공항연구소를 지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 만약에 첫 번째 들어간 드랍이 벤시까지 잡아내면서 상대방의 일꾼을 타격을 한다 이러면은 진짜 가장 베스트가 되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 지금 벤시 은폐장까지 개발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들어가자마자 의료선이 체력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도망가고 지뢰도 잃고 이렇게 되면은 벤시 은폐 때문에 본진 안에서 갇혀서 멀티 먹기도 힘든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제 드랍 준비하고 있는 정명훈. 그러나 합으로 이신영은 경기 벤시. 분위기는 확 바뀔 수 있어요 예, 지금. 네. 이런 걸 막아내면요 그냥 111 추억의 공격을 하면서 벤시를 흔들고 공성전차를 피해주고 들어가죠. 자, 근데 병력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터져버렸어. 땅거미질에 하나가 있었고 옆에 해병이 있어서 망했어요. 거기만 피해가면 아, 되는데 본진 안에 막을 게 아무것도 없지요. 없어 보이는데요. 이신영은 은폐된 벤시가 날아가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 은폐도 돼요. 아 진짜 비슷하게 막았습니다. 예, 땅거미질을 이보다도 잘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이건 정말 서로 최고. 짜고 해도 이렇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럼요. 야 이신영 되는데요. 야. SS 드디어 이 포스트 시즌 2004년 이후 이기나요? 그런가요? 네, 자, 물론 아직까지 뭐 그렇죠. 2차전도 있고 3차전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은 지금은 너무 압도적으로 지금 한 방에 분위기가 너무나도 많이 달렸습니다. 이시영 선수가 경기 시작 전에 단 한 글자만 한 단어만 쳤거든요. 망 이렇게. 예, 그러면서 막 우는 그런 그 이모티콘을 쳤었는데 그게 자신이 망했다라는 게 아니라 정명훈 선수에게 마치 하는 듯한 이런 그 채팅이었네요. 정명훈 선수의 드랍십이 망했다. 의료선이 망했다. 이 네. 얘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벤신을 일단 잡아냈고요. 네. 네, 하지만 제 2차 벤시 날아가서 미사일 포탑에 사정거리 안에 레이더망에만 들어가지 않게 돌아다니면서 앞마당에 사령부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바이킹에 맞는 순간 은폐를 딱 눌러주고 공격력을 흡수해버렸죠, 오히려. 네. 그냥 우주 저 공간에다가 날려버렸는데, 야, 여기서 벤시가 대박을 내야 되는 상황에 여전히 땅거미질 하나 있고 그리고 밤까마귀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본진 안쪽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또 이득을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사령부가 이미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 벤시를 잃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금 밤까마귀가 나왔기 때문에 벤시 두 갈 개 데가 찍은 없어요. 것마저도 진짜 갈 데가 없고 네. 공격 용도로 이게 벤시 두 개까지 찍혔으면 못해도 일꾼 15개 이상은 잡아야 됩니다. 그럼요. 근데 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안 죽었습니다 예, 벤시가. 또 스캔 뿌리고 못 잡았습니다. 네. 아, 정말. 돈이 없어요. 네. 자원이 없는데 스캔 한번 뿌리는 것도 정말 자신의 모든 인생의 막 승부를 한 번에 거는 듯한 스캔인데 그런 스캔을 한 방 그 소중한 걸로 벤시를 놓쳤습니다. 네. 경기 시간 이제 9분 지났는데 인구수가 58대 43. 첫 드랍 들어왔을 때 이제 해병과 그 지뢰 한 발에 의료선이 한꺼번에 확 날아갈 때 그게 꿈에서 나타나면은 진짜 자다가도 벌떡 깰 만한 그럼요. 그 다음부터는 잠도 이게 안 와요. 비명 지르면서 일어날 만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게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였습니까? 그거 하나로 멀티 하나가 바뀌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고요. 그걸 이신영 선수가 현실로 만들어줬어요. 네, 결국 이제 끝까지 쫓아가서 잡았네요. 벤치를 잡아준 이런 판단은 정명훈 선수 네. 대단히 좋습니다. 네. 그래도 매우 이 경기가 불리해진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첫 드랍에 사실 사활을 걸고 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피해를 주느냐에 따라 다음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건데 피해를 주지 못하고 폭사한 다음 상대방에게 피해를 받았습니다. 네. 이러면 기다릴 것 없이 그동안 모아놨던 해병과 공성전차로 이걸로 조여놓기만 가는데요? 해도 그렇죠. 아예 그럼요. 끝낼 수도 있어요. 게다가 갑니다. 마침 상대가 불리하니까 3사령부를 갔습니다. 예. 그리고- 3사령부면은 당연히 인프라 시설 생산 건물이 하나씩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아, 이걸 뭘로 막지요? 많이 어려운데요. 아, 이 몰래 아, 빠져 있는 벤시! 이 몰래 빠져 있는 벤시기가 잡혔을 아, 경우 잡혀요. 정면 지역에 바이킹 오고요. 예. 그리고 밤까마귀가 피해 줍니다. 네. 이거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극단적인 플레이 외에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도 동시에 절대
대지경에 이신영 선수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어요. 아무것도 네. 아무것도 들여보내지 않겠다. 앞바람 쪽에 공성전차 둘이 멀찌감치 입구 쪽 가까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네. 사령부를 때릴 수 있을 만한 위치에만 위치를 하고 있으면은 지금은 앞마당을 못 내려앉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자리가 굳혀진단 말이죠. 네, 오늘 시야도 밝힐 수 있어요. 변현재의 역장이 있었고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내려오지 못하는 사령부입니다. 네. 본진 안에서 지게라고 떨구다 보면 자원 금방 말라요. 아, 오늘 STX 결국은 이신영의 힘으로 마지막 경기에서 마지막 세트에서 괴력을 발휘합니다. 네, 이게 이신영이거든요. 1세트에 내가 비록 잠깐 살짝 걸려 넘어졌습니다만 이대로 그냥 주저앉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신영 선수가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반대로 정명훈 선수는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자신의 첫 번째 경기에서는 김도우 선수를 상대로 아주 참신한 전략 보여주면서 마치 판타지존이라는 새로운 어떤 지역이 생길 만큼 이름이 붙을 만큼 멋진 이런 자리를 발견을 해내면서 경기를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네. 지금은 완벽하게 조여줘서요. 아, 여기도 여기 또 오른쪽 있어요. 여기도 저 미사일 번에 두 방 맞고 땅거미지가 땅거미지가 그냥 터져요. 네, 한 땅거미지의 방에 위치가 내리지를 못합니다. 땅거미지가 3킬 했는데 2개는 의료선, 하나는 벤시. 하나는 벤시. 지금 이신영 선수의 본질은 이거- 현재 완전 그냥 뭐랄까 무적 지역이에요. 네, 아, 이거 뭐 버뮤다 삼각지대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왜 뭐 들어가는 순간 뭐 병력들이 그냥 길을 잃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블랙홀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그냥 정면 뚫어도 되거든요. 여기 예, 만화도 한번 사용해준 모습이었었고. 잡혔어요. 생산 기반 시설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가진 거는 의료선, 저 사령부 셋밖에 없는데 의료선 하나가 떨어질 데가 없고 완전히 지금은 상대방의 어떤 게릴라전, 대테러전, 그러니까 대테러전이 너무나도 지금은 완벽하게 이신영 선수예요. 대테러 진압 부대를 네. 본진 안에 아예 그냥 땅이 그런 것 같습니다. 부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땅 자체가 완전 진압용으로 건설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물샐 틈 없게 확실하게 사전에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이 타이밍에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한 그런 완벽한 움직임. 네, 이런 부분으로 게릴라 병력을 바깥 지역에 좀 빼놨지만 네. 병력의 양지 이 모든 측면에서 이신영 선수에게 그 무엇 하나 앞서는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끊으려고 뚫으려고 마지막. 되고 뒤에서 또 의료선이 또 이 의료선을 타고 있는 이런 병력들이 있거든요. 이신영 선수는. 자, 나머지 해병들. 걸어 내려오네요. 예, 옆쪽에 더 있어요. 네. 추정 미사일까지 아래 추정 미사일 나왔었죠. 네. 아, 어렵습니다. 이쪽에 공성전차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예, 정명훈. 어찌됐든 간에 지금 밀고 내려온 병력이 상대방의 상사령부 지역 그리고 안마랑까지 밀 양쪽에서.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공성전차 결국 네. 땅 수복이 이렇게 어려운 건 여기는 정명훈의 앞마당인데요. 네, 앞마당 자원 채취는 단 5원도 못하게 하겠다. 그렇죠. 지금 잡힙니다. 땅거미 지뢰입니다. 땅거미 지뢰가 3킬. 네, 2004년이면 10년 전이에요. 10년 동안 묵혀놨던 STX 하면 떠오르는 한 글자가 있죠. 한이 느껴지는 그런 경기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이신영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STX 소울입니다. 그 한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때 당시에 박상익, 한승엽 지금 해설하고 있지만 눈물 펑펑 흘리면서 아쉬운 눈물을 흘렸던 그게 가장 인상 깊었던 STX 소울입니다. 1011 시즌에도 6강 포스트 시즌에서 좌절했던 STX 소울. 그러나 이번 시즌에는 최강 전력이라는 것을 과시하기라도 하듯이 주 플레이오프 1차전 STX 소울이 참았습니다. 야, 진짜 땅거미 지뢰가 너무나도 좋은 위치에 해병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첫 드랍이 실패하고 난 이후부터는 경기가 너무나도 기울어버린 이런 상황이었고요. 진짜 그 팀원들이 만들어준 그 자신의 에이스 결정전에 대한 그 만족감, 믿음, 예. 그리고 믿음, 그리고 이제 고마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이면서 경기 시작하기 전에도 이신영 선수가 씩씩 웃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그 표정이 경기력으로 드러나면서 첫 번째 경기 준 플레이오프 첫 번째 경기 에이스 결정전 끝에 SX 서울팀이 잡아가네요. 네, 이 STX와 싸울 때는 그 7경기 전에 이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 진짜 이신영 선수가 존재하는 한 뭐 뒤로 가면 갈수록 자신감이 넘치는 게 현 STX라서 정말 STX 강해졌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상대방의 초반 날비 뭐 이런 거에 당하게 되면 쉽게 무너지는 팀이었는데 이제 모든 것에 있어서 강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강팀의 면모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확실한 에이스가 있고 허리 라인이 강한 겁니다. 맞아요. 두 가지 조건을 SX 소울팀이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SX 소울팀이 SK텔레콤 T1보다 지금 현재 포스트 시즌에서 임하고 있는 이런 자세 자체가 훨씬 더 적극적이고 더 페이스가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야, 진짜 1세트 이신영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 승리를 가져가지 못한 SK텔레콤 T1 입장에서는 참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 결과가 됐습니다. STX 소울이 오늘 가장 승리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은 물론 에이스 결정전에서 이신영 선수가 잡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네. 두 프로토스 카드 정윤정과 원희석을 잡았다는 거, 또 거기에 김태균까지요. 가장 중요했던 건 두 팀이 자랑하는 라인이 뭡니까? 프로토스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세 번의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의 자존심 싸움에서 다 이겨버렸습니다. 네, 여기서의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완승을 프로토스전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확실히 이제 SX 소울팀이 SK텔레콤 T1에게 절대 밀리지 않는 전력을 가졌고 경기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힘을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SK텔레콤 T1은 이신영을 잡았으면 잡았어야죠 경기를. 그럼요. 예. 그러나 오늘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SK텔레콤 T1 입장에서는 내일 경기를 더더욱 많이 준비해서 빌드 더 많이 깎아가지고 내일 나와야 됩니다. 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 짧은 시간을 누가 더 활용을 잘하냐 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STX, SK텔레콤 T1을 상대로 할 수 있을 만큼 강한 팀이 됐고 후반기 군단의 심량으로 들어와서는 최고의 성적을 보여주는 팀. 이신영 중심에 앉아서 허리 돌리는 거 보세요. 그렇습니다. 야, 자신을 중심으로 선수들을 한 번씩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둘러보고 있습니다. 예, 거느리고 있네요. 왕자인데 왕자입니다 여기가. 예, 원래 예. 예전에 SX 소울팀이 포스트 시즌에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시즌 중에서 잘하던 선수가 포스트 시즌 오면은 항상 그렇게 죽을 쓰는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은 확실하게 달라졌네요. 큰 무대 경험도 있고 개인전 우승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신영 선수가 믿을 만한 에이스로 성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저는 뭐 결정적으로 이신영 선수뿐만 아니라 6세트 때 나와서 에이스 결승전을 만들어준 이 조성호 선수의 네. 담대함 이런 맞아요. 빌드도 굉장히 좀 주요했다고 봅니다. 네. 자, SK플래닛 스타크래프트2 프로리그 1-2-3 시즌 준 플레이오프 1차전 STX 서울과 SK텔레콤 T1의 대결에서는 STX 서울이 먼저 승리를 거두면서 1승 챙겨 나갑니다. 자, 바로 내일 용산 e스포츠 스타디움에서 2차전 이어집니다. 이대로 STX 서울이 플레이오프까지 가게 될지 아니면 SK텔레콤 T1이 반격에 나설지 내일 경기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민, 이승원 해설이었고요. 캐스터 정소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